정부 루마니아 백신 무상 제공 사실 아니야. 수합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죠. 그래서 한국의 모더나 백신 45만 분 이거 받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무상 제공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수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해 3월 루마니아에 진단키트 등 방역 장비를 지원하면서 신뢰를 쌓아왔다며 백신 수합이 된다는 거죠. 지금 정부는 루마니아 측에 제공할 백신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유하는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지금 백신 수합이라고 하죠. 통화 수합은 원래 많이 있었죠. 마이너스 통장, 맞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수합, 맞바꾼다라고 하는 건데 백신을 받고 우리도 뭔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이게 치료제가 될지 진단키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치료제가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치료제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의 일본 의료 붕괴, 119 연락한 도쿄 확진자 무려 63%가 이송 불가하다는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 사흘째 2만 5천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고요. 병상 부족과 자택 요양이 10만 명에 육박했다는 소식이에요. 사실 2만 5천 명 이거 엄청난 숫자잖아요. 근데 몇만 명대가 넘어가는 국가가 지금 수두룩하죠. 그쵸? 그래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잠깐 보고 올까요? 미국이 5만 8천 명, 인도가 3만 4천 명, 브라질 2만 8천, 러시아 2만, 프랑스 2만 2천, 영국 3만 1천, 터키 1만 9천. 그쵸? 자, 그리고 몇만 명대 넘어가는 그런 국가는 수두룩하다. 사실 몇만 명대가 넘어간다고 하면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사실 현실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료제의 시대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다. 백신을 계속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신에 대한 감염 경로, 항체 보유, 몸속에서 항체가 얼마나 보유할 수 있는지 조금 이따 확인하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하고 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몸 안에서 얼마나 예방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하나 나왔던 게 있는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이에 대한 항체 형성됐을 때 변이에 대한 중화능 능력, 이 세 가지 그중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몇십 번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백신을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이스라엘에서 확진자가 그렇게 급증한다는 겁니다. 인구 대비 비율을 본다고 하면 거의 압도적이에요. 70% 이상이 백신을 완료했는데 2회차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당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지금 이스라엘,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죠. 이 말은 즉 치료제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미국 6만 명, 이런 모든 자료들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유럽에서 정식 승인, 치료제로 선정이 되면서 정식 승인이 나고, 그리고 각 국가에 있는 CMO 회사들과 협의를 거치고 생산이 되기 전에 대량 계약 혹은 수출 계약을 통해서 유럽에 뿌려지면서, 그리고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전 세계 수출 소식들이 나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이자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소식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거의 비슷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고요. 그 연구했던 자료 부분을 보면 옥스퍼드대 영국의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내기가 나왔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3개월 후부터 화이자는 좀 빠르게 감소했던 부분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유지했다, 이런 부분인데, 내용물을 보면 화이자 2차 접종 후 한 달이 지난 사람은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코로나 예방 효과가 90%, 2개월 85, 3개월 78,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 예방 효과가 각각 67, 65, 61 수준으로 유지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인 수치가 화이자가 높아요. 그쵸? 이 부분도 좀 참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백신에 대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그 유효성, 역할은 코로나에 감염됐었을 때 후천성 면역, 항체가 하는 역할,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죠. 병의 악화가 좀 더 심화되는 걸 막는 게 제일 중요할 부분일 수 있겠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화이자 백신의 효과 지속성이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전에도 좀 나왔긴 해요. 그래서 미국 미네소타주 메이오 클리닉 병원에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대략 한 5개월 정도, 2월에서 7월까지 감염 방지율이 91에서 76, 화이자 경우 89에서 42%로 감소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91에서 76, 화이자에서 89에서 42, 그리고 델타 변이에 초점을 맡은 카타르 또 다른 연구에서는 화이자 백신 이후에 접종 시 60%의 감염 예방 효과, 반면 모더나는 86%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백신에 대한 역할을 우리는 인지를 하면서
백신이 많이 뿌려지고 있죠. 그리고 부스팅까지 되죠. 2차까지 가서 몸 안에서 항체가 형성될 수 있는 시간이 6개월 되게 되면 거의 사라지게 된다는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부스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백신 계속 뿌려지면서 그리고 이제 치료제가 도래할 수 있는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전 세계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셀트리온과 관련된 그리고 전 세계에 나왔던 코로나 관련 이슈를 보게 되면 그러한 시그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보게 되면 델타 못 잡는 이유, 증상 발현 전 이틀간 무방비 전파.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지금 무증상, 그렇죠? 무증상 상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가 된다, 전파가 된다는 그런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오리지널 바이러스보다. 그래서 대략 내용을 보니까 0.8일로 델타 변이 감염자에 비해 하루가 짧았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지금 전파력이 그만큼 무증상 상태로 높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지금 최대 1260회 높은 체내 바이러스 양이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들에 비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말이에요. 바이러스가 계속 지금 오리지널에서 영국발에서 남아공에서 그리고 브라질에서 델타까지 나오겠잖아요. 델타가 우점종이 됐잖아요. 확실하게 우점종이 되었죠. 전파력이 워낙 강하니까. 그쵸? 그래서 델타발 지금 전 세계 슈락이 실제에서도 오고 있고 금융시장에도 파급을 미치고 있는데 델타 이외에 다른 변이도 반드시 옵니다. 그쵸?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변이에 대해서 중화능을 보이고 있고 다른 변이 또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코로나가 무서운 거죠. 전파력이 정말 강하죠.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결국은 팬데믹에서 엔데믹, 풍토복으로 갈 수밖에 없고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죠. 위드 코로나를 준비한다는 것은 치료제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는 함께 가며 이제 백신이 뿌려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치료제의 시대가 열리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시그널이 계속 나오며 본격적으로 치료제의 시간을 차분하게 기다리자고요. 자, 항체 칵테일 치료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소식이에요.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중증이 아닌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항체 칵테일 치료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중증 코로나 환자는 코로나 환자가 아니에요. 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를 포함해서 다른 부분이 고장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는 게 필요한 거겠죠. 중증 치료. 기본적으로 코로나 환자는 경증에서 치료가 돼서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내는 게 치료의 핵심이겠죠. 이 치료법은 지난달 일본에서 허가가 됐다. 환자는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동시에 정맥으로 두 가지 약물을 투여한다. 항체 칵테일 치료제인 것 같아요. 그쵸? 정부는 코로나19 비슷해가 발생한 도도부연 병원에 신속하게 의약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처음에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8월 중순부터 호텔과 임시 의료시설에 격리된 환자들이 빈 병상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특정 조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도쿄와 후쿠오카의 호텔에서 요양 중인 환자들이 이미 약을 받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집에서 격리된 환자들에게도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에서 격리된 환자들에게 천은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생활치료센터에서 어렵다면 주사센터, 주사실을 만들어서 그냥 집에 있다가 외래로 가서 주사 맞고 집으로 돌아와서 밖에 나가지 말고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쵸? 이게 가장 정말 탁월한 방법일 수가 있겠죠. 텍사스의 에벗 주지사가 진단 4일 만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항체 치료제에 대한 유효성 정말 탁월하죠? 내용을 보게 되면 코비드에 대해 양성을 반응을 보인 지 4일 만에 텍사스 주지사가 토요일에 바이러스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에버트 주지사는 나는 텍사스주 전체에 항체요법 치료를 위한 주입센터를 여는 것을 포함하여 텍사스주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항체 치료제를 정맥에 투여받기 때문에 그 효능에 대해서 직접 체감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항체 주사요법 투여받을 수 있는 것을 늘리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항체제를 투여를 받았죠. 정말 탁월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국내에서 또한 코로나 환자들에게 투여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겁니다. 뭐 열이 나거나 그리고 기침을 많이 하거나 몸이 떨리거나 뭐 그런 갖가지 증상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증상들을 정맥에 바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체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효능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겠죠. 고로
치료제의 시대는 반드시 도래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에서도 이렇게 확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국가와 회사가 정말 전 세계에 너무나 없습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바로 셀트리온이라는 정말 훌륭한 기업이 있다는 거죠. 미국 또한 리제네론과 로슈의 협업, 그쵸? 그리고 GSK,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영국 회사죠. 그리고 비어바이오테크놀로지, 미국 회사와 협업을 했다는 거죠. 릴리 같은 경우에는 중화능 때문에 이슈가 많아서 뒤로 빠져있죠. 릴리 또한 중국의 상하이 준시와 협업, 셀트리온만이 오직 연구, 개발, 생산, 그리고 전 세계 임상, 특허, 이 모든 부분을 단일 회사가 준비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치료제의 시대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코로나 확진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전 세계 생명과학자들이 팬데믹에서 엔데믹, 그 이후 백신에 대한 중화능, 그리고 감염 경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파력, 무증상 감염자가 정말 많죠. 폐에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무증상으로 전파가 되는 거죠. 위드 코로나.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의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치료제가 되겠죠. 미국에서 코로나19 급증 상태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 주문. 자, 볼게요. 전국적으로 뉴욕,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감염률에 대한 암울한 통계와 함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중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일 클론 항체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관리들은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보건복지부가 ABC 뉴스의 주문이 1200% 이상 증가했다고 말하면서 단일 클론 항체 주문이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1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소식이에요. 현재 일주일에 약 12만 명의 환자에게 리제네론의 단일 클론 항체 치료 과정을 배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이 주문의 4분의 3 이상이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과 현재 코비드19의 급증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주, 그리고 중환자실 수용 능력이 가장 큰 압박을 받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국적으로 43만 8천 건 이상의 일회용 주입이 주문되었습니다. 치료제가 시대가 미국에서는 열리고 있어요, 실제. 그쵸? 미국은 미국을 커버하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쵸? 같은 기간 동안 켄터키, 테네시, 미시시피, 알리바바, 조지아,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에서는 약 19만 8천 명의 환자 코스를 주문했으며 이는 전국 주문의 약 45%입니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칸소, 루지애나 주문의 약 33%인 14만 4천 문을 주문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진짜 본격적으로 항체 치료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죠. 이제 유럽에서는 치료제 자체가 GSK와 비어 협업을 했잖아요. 이거 22만 번 간 거예요. 실제 GSK, 비어에서 미국에서도 많이 갔던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유럽에서 그래서 치료제 지금 CMO 생산을 하고 짝짓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정식 승인과 더불어서 공동 구매해서 27개 유럽 국가에 뿌려지게 되는 그 날이 저는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차분하게 기다리자고요. 조금 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약물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예방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죠. 미국에서는 참 제도적인 부분이 참 발전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보다는요. 그쵸? 제도라는 것도 굉장히 유연하게 그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항상 미국과 유럽을 우리는 따라가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참 답답한 부분이고 꼭 늦죠. 대응 속도가. FDA는 7월 말 리제네론의 승인을 확대하여 코로나19에 대해 노출될 수 있고 건강합병 면역조바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사전적 예약을 허용했습니다.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고 정맥주사 또는 피하주사를 통해 투여할 수 있어 시간과 노동력이 덜 들고 발병 상황에서는 더 실용적이다. 그쵸? 상당히 유연하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텍사스주, 아까 에버트주, 그쵸? 에버트, 텍사스주 주지사가 언급을 했죠. 더 많은 주의센터를 열도록 명령하고 치료의 약속을 선전했다. 당연히 본인이 투입받았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에 대한 유효성, 이 효능에 대해서 몸으로 직접 체감했었다는 거죠. 치료제의 시대는 도래하고 그 시대를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요. 외신의 CNN에서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코비드19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주의 공화당 주지사는 예방 조치를 시행하는 대신에 리제네론이라는 항체 치료제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리제노론의 항체 치료제를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예방 조치를 시행하는 대신에 주지사는 예방 조치보다 코로나19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 그쵸? 지금 치료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치료제가 열리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일본,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동, 그리고 북미의 캐나다, 호주, 전 세계에서 시차를 두고 치료제 시대는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과 관련된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공장에서 우리 레키노라주가 24시간 가동되고 있죠. 이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순간 실적과 비례해 주가는 같이 동행하리라 봅니다. 그때까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과 유럽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전략 공유한다는 소식이에요. 당연히 전 세계가 공동 대응해야죠. 내용을 보니까 어차피 국가가 치료제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예요. 대한민국, 미국, 유럽에서도 사실 유럽이 영국이 탈퇴했기 때문에 27개 국가잖아요. 어쨌든 영국까지 그냥 언급해서 얘기를 하면 GSK, 글락소스미스클라임, 비어 미국 회사와 협업해서 개발을 했죠. 치료제 주권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당연히 전략 공유하고요. 그리고 백신 개발도 전략 공유해야죠. 다음 달 2일에서 3일에 한미 공동워크숍 개최하고요.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규제 동향을 공유한다. 셀트리온, 화이자, 머크 발표하고요. 사실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케미칼 먹는 경구용 치료제는 부작용을 극복을 해야 되고요. 변이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죠. 치료제 개발해놓고 변이의 유효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변이는 오리지널, 그리고 영국발, 그리고 남아공발, 브라질발, 그리고 인도발, 그리고 람다까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이는 계속되어져 갑니다. 서정진 회장 또한 변이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심할 줄 몰랐다고 언급을 하고 있죠.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고요. 가격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킹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또한 흡입형 항체 치료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변이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칵테일 항체로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에서는 김민수 셀트리온 부장이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라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머크사의 연구원이 경구용 치료제 개발 전략을 공유하고요. 화이자사 연구원 또한 지금 백신 이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워크숍 코로나19 해외 규제 동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피터 마크 FDA 생물의약품평가센터장과 존 파리 FDA 감염병국 책임자 그리고 EMA 책임 심사관 토마스 라르손 이 사람이 강연자로 나선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워크숍이 국내 제약바이오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FDA와 EMA 등 규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17명의 국내외 제약 전문가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과 치료제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강연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죠. 해외 진출. 이 부분 중요한 거잖아요. 국내 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제약바이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치료제 백신 개발 전략 공유한다는 소식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가 409만 9천 주에서 282만 주 120만 주 가까이 줄었던 것 같아요 라고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신고 누락으로 메릴린치에 대한 물량이 빠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쇼커버를 했다고 하면 그만큼의 거래량이 동반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흔적이 없었어요. 결국 공매도의 전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 근저에는 금융기관의 기득권을 금피아들이 절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실 금융기관의 소프트웨어 혁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너무나 떼어져 서류도 너무나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외에 송금을 하거나 환전을 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팔고도 들어오는 데까지 지금 언제적 디지털 시대와 디지털 빅뱅의 시대고 소프트웨어 혁명의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수기로 한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 근저에는 절대 자기의 힘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오늘은 좀 내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좀 시간이 지났는데 주식 투자한다고 했으면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많이 바라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해서 성공하는 사람을 못 봤고 돈 날리는 사람만 봤거든. 이 말은 사실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코인충, 그리고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 주식충이란 말이 참 많이 있었죠. 투자 대상을 가지고 도박을 해서 결국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많이 겪고 있는 실시간 계좌 잔고의 손실, 돈을 잃었다. 실시간 계좌 잔고가 플러스면 돈을 벌었다. 사실이죠. 그러나 차이점이 하나가 있죠. 이 계좌 잔고가 실시간으로 또 변동폭도 심해요. 부동산과 집과 땅과는 다르게 내가 장시간에 이 변동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실시간 변동폭이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폭이 움직임에 따라서 내 내면도 크게 망가지죠. 어떨 땐 너무나 기분이 좋고 감정을 통제 못할 정도로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하면 이 돈 벌면 나중에 이거 무슨 차 사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여행을 가고 결국 회사를 때려치거나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또 계좌가 박살이 나면 금세 공포가 오고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이런 심리들이 많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증시에서는 이 개인 투자자로 늘 호구로 봐왔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지 못하게 하죠. 계좌가 손실이 나고 박살이 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손실을 확정식고하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항상 이런 본능적인 곡으로 증시는 개인들을 호구로 만들어 왔습니다. 증시의 시스템이 늘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개인을 호구로.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본능에 마인드적으로는 내가 공포로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본능에 역행하시고요. 그 기업이 올바로 길을 가고 있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나, 그러면 시차를 두고 반드시 실적에 상승하길 볼로 오겠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럼 주가는 반영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메모장으로. 자, 증시에 보통 개인 투자자가 있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있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는 타짜라 그러죠. 자금력과 정보력과 응집력에서 사실 최고죠. 기관은 한 브로커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늘 타짜죠. 왜냐하면 정보력과 자금력과 응집력에서 기관과 외국인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욕심과 내가 기본적인 본능이죠. 뭐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투자를 해라. 기업에 장기 동행을 해라. 한국에는 장기 동행이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중무장대 산업에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기기, 해운, 철강, 지난 30년간 성장되었던 차트의 그림과 실적의 그림을 제가 끊임없이 보여드렸어요.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두 번째 전기차의 혁명, 세 번째 소프트웨어 혁명의 1등 기업에 장기 동행한다면 반드시 주가와 실적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거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하는 거고요. 회사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주가가 빠진다. 이거를 매집 기회, 매입 기회라고 하죠. 오늘은 투자에 대한 내면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황과 기업과 동행하는,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릴게요. 먼저 내면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제가 예전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좀 시간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색안경을 또 끼고 봤던 것 같아요. 지금은 천만 동학개비 시대라고 해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바뀌지 않는 진리,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 사실이죠.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 코인충이라고도 하죠. 주식도 주식충이라고도 하고요. 투자 대상을 가지고 도박을 해서 결국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킹해야 될 게 제가 자주 언급드리지만 실시간 계좌 잔고가 손실이 나고 이걸 돈을 잃었다는 부분이죠. 수익이 나면 돈을 벌었다. 사실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좀 있죠. 잔고가 실시간으로 변동한다는 거죠.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이 잔고의 변동성에 의해서, 실시간 계좌 잔고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벌었으면 앞으로 나는 뭘 할 거야. 나는 앞으로 돈 벌어서 차도 사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막 그런 꿈을 꾸다가 막상
계좌가 박살이 나고 그러면 본전 가치만 오면 그만하고 싶다, 공포가 온다. 이런 끊임없이 공포와 탐욕에 외줄타기를 하죠. 물건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확인도 가능합니다.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가 절대 돈을 쉽게 벌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게 하고 있죠. 계좌 손실이 나고 박살이 나면 본능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손실을 그만줘야죠. 그만 손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손절을 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겁박을 합니다. 항상 이런 본능적인 것으로 증시는 개인들을 호구로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림으로서 언급을 드렸지만, 자, 개인 투자자가 있고요. 증시에 참여하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먼저 외국인 투자자가 있죠. 외국인은 타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금력과 정보력과 음직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기관은 브로커 정도. 개인이 늘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호구이죠. 왜? 끊임없이 외국인과 기관은 이 개인의 주머니를 늘 털어가죠. 그래서 공매도의 개혁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전산화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는 그래서 개인들과 외국인을 상대로 싸우는 거,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업과 장기 동행하는 것.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죠. 버핏뿐만 아니라 투자에 그러듯이 항상 하고 있는 방법. 훌륭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 쉽지 않은 부분이죠.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증시에서는 기업과 장기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이미 증명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중후장대 산업이 한국을 30년 가까이 먹여 살려왔죠. 20년에서 30년 가까이. 20년 이전에 중후장대 산업의 1등 기업에 투자를 해서 10년 전에 투자가 정리됐다고 한다면 최소 몇십 배에서 100배 가까운 수익을 거둬들였을 겁니다.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기기, 해운, 철강, 이 1등 기업에 오랜 기간 투자했다면 수십 배에서 1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둬들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산업이 커지는데,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여기서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에 장기 동행하는 것. 그게 개인 투자자가 유일하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다고 항상 언급을 드리고 있죠.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죠. 미국 증시가 금요일 기준 상승으로 마감했던 것 같아요. 시장의 변동성도 상당히 심했고 삼성전자의 급락도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을 100%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훌륭한 기업의 장기 투자, 기업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시장에서 그 가치를 알아지는 순간까지 미리 들어가는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멘텀과 실적이 터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탑승하고 마지막에 개인들이 달려들어 주가가 다시 한번 달리죠. 기다립니다. 셀트는 갈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빠그러질 것 같으니까 경제 위기론, 예전부터 이미 5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주식시장 붕괴론. 예전 경제학 공식이 달라졌어요. 언제나 5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연준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200년간 지난 산업혁명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증기기관의 기계가 발견된 이후에 가계, 기업, 정부, 이때 기업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 경제학 공식이 최근에는 잘 안 맞습니다. 즉 자산시장을 끌어안고 가죠. 부채를 끌어안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많은 경제학자와 이코노미스트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오겠지요. 퍼펙트 스톰이라는 위기도 오겠지요. 그러나 훌륭한 기업과 장기 동행은 그 모든 풍파와 파고를 지나갑니다. 지난 1987년 블랙 먼데이, 2001년에 9.11 테러, 2008년에 금융위기, 2012년에 유럽발 재정위기, 2013년 5월에 테이퍼 텐트럼, 2020년 코로나 사태, 삼성전자의 차트가 명확하게 30년이 넘는 차트의 950배에 가까운 그 수익이 그 모든 부분을 증명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1등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셀트리온은 장기 동행한다면 그 모든 파고를 뚫고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CDS 프리미엄과
환율, 주가, 채권에서 갑자기 이 세 가지에서 주식시장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거나 주식이 급락하거나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3대 트로이카가 박살이 나면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샥이 올 수가 있어요. 또는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거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체킹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변동성은 언제나 극복을 하고, 또한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샥이 오더라도 그 부분을 돌파하면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시장을 예측하는 건 사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위기에 대응한다? 그거는 장기 투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장기 투자는 만약 예를 들면,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주가가 한 1, 2년간 달려왔어. 그리고 이 고점권 부분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막 주식이 급락하는 거야. 그러면 더 급락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팔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의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지금 예를 들면 연준에 대한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델타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그동안 부채에 대한 이슈는 지난번 5년 전부터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팔아야 돼. 그리고 팔고 다시 추세를 바꿀 때 들어가자. 그쵸?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 방식이잖아요. 증시에 사람이 투자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갖는 방식. 근데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고 나면 떨어진다고 했죠? 내가 팔고 나면 더 떨어진다고 했죠? 저점을 몰라요. 고점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응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 계좌가 박살나는 경우가 허다하고, 내 계좌가 박살나면 멘탈이 더 털린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업과 장기간 동행하는 거. 매출액 1.8조, 2.5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레키노라가 중요하겠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레키노라 빼고도 셀트리온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 항체 바이오시밀러 경쟁력과 ADC와 SC 제형과 이제 흡입형, 레키노라 주 때문에 흡입형과 그리고 백신, mRNA 백신 기술과 그리고 이거 갖고 차세대 항암 기술을 만들어가며 케미칼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와 그리고 공장 캐파와 직판과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셀트리온에 대한 걱정은 내가 장기간 동행하는 거, 시장에 대한 노이즈, 나를 끊임없이 흔드는 실시간 계좌 잔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기간 동안 짧게 투자하면 3년에서 5년, 길게는 사실 10년을 봐야 됩니다. 버핏 기준으로 10년을 들고 있지 못할 것 같으면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기준을 근저로 해서 내 마음, 이 순간에 이 안에 너무나 많은 수십, 수천, 수백 가지의 그런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 마음을 굳건히 잡고 확신을 갖고 이런 훌륭한 기업, 셀트리온이라는 훌륭한 기업 만나기 정말 주식 투자 인생에 쉽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훌륭한 기업이 매번 자주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에코프로비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철 회장님, 그런 분, 또는 우리가 반도체, 조선, 철강 1등 기업, 삼성전자 같은 기업 다시는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산업의 핵심 경쟁력, 핵심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오래 동행하는 것이 지지 않고 내가 투자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이기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꼭 갖겠습니다. 미래 산업, 주식 투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달려나가고 있죠.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꺼화시키는 것. 그쵸? 그 기업과 핵심 산업, 투자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꼭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